오늘은 샬로잉에 관해서 이제까지 3주 레슨해 드렸던 것 아주 간략하게 정리 잠깐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임팩트를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이제 볼을 어떻게 가격할 건지 이제 이런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볼 조금 낮게 치는 것도 해보고. 자, 어드레스를 하고요. 이제 백스윙을 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에 모션이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다가 이게 물통을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모션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클럽 헤드가 제 손보다 앞에 있다가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클럽 헤드가 제 손보다 뒤쪽으로 왔다가 다시 제 손 앞으로 오고 이렇게 돼야 이 플레인이라는 걸 타게 돼요. 플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뭐 말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겠지만 뭐 겨드랑이 밑쪽으로 이렇게 줄을 하나 그으면 거기를 타고 이제 샤프트가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이제 플레인을 탄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 클럽 헤드가 정상 방향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거 볼을 가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펀치를 날린다고 그러면 펀치를 가장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그러니까 다른 불필요한 동작이 필요 없이 이렇게 때리면 가장 빠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이렇게 돌아와서 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중간에 한번 꺾어야 돼요. 그럼 사실 어렵겠죠. 네. 그죠? 중간에 한번 꺾어야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을 잃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만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줄어들 거예요. 이 보상 동작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백스윙을 하셨다가 샤프트가 정상으로 이렇게 못 도니까 이 샤프트를 클럽을 이렇게 끌어내려야지 볼을 칠 수 있으니까 이걸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처럼 왼쪽 어깨가 좀 내려가면서 이렇게 다운스윙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서 있으면요. 너무 뒤집어졌다가 이쪽으로 못 내리시면 이게 많이 하는 동작이 이 어깨를 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볼을 내려요. 헤드를 내리면 다운스윙 할 때 좀 이렇게 되거든요. 우측 어깨를 이제 과도하게 내려가지고 우측 어깨를 과도하게 내리게 되면 뒷땅을 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아유, 네. 뒷땅을 칠 확률 높고 볼 대체적으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초올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타가 걸렸다 하더라도 볼은 상당히 이제 좀 적게 날아가요. 이렇게 다운스윙을 해서 샬로잉이 돼서 제가 이렇게 툭 쳐지지 않고 이렇게 볼을 치면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는 조금 세게 친 거고 이번에 좀 가볍게 제가 이렇게 통 돌아도 네.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아까하고 비슷한 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제 필요하려면은 어느 정도 클럽 헤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니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모양이 때깔이 나잖아요. 때깔이. 네. 때깔이 좀 이렇게 모양이 나야 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하면 조금 안 좋습니다. 이 모양은 일단 거의 저희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샬로잉이 있으면 모양을 잡는 데는 갑이 아닌가 그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골프 스윙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또 모양이 괜찮았을 때, 네. 그랬을 때 또 정타에 맞을 확률도 높아지니까 그 모양도 더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을 해야겠죠. 모양이 좀 나야 또 어디 가고 싶죠. 또 이게 모양이 안 나면 어디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창피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예쁜 모양으로 스윙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방법도 있겠지만 이 샬로잉도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집는 거는 물통 가지고 많이 뒤집어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얼만큼 뒤집어야 되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안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원래 하시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뒤집어지면 조금이라도 생기시면 스윙이 점점 나아지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해보시면 아마 시간이 점차 좀 지나더라도 지금 당장에 돼서 좋을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돼도 이제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그냥 연습을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볼을 치러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약간 생소한 단어 하나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제 임팩트라든지 뭐 백스윙 이거는 좀 흔히 많이 들었던 네. 단어이긴 한데 이제 골프계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아마추어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친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트레이트요? 예, 스트레이트.
그냥 똑바로 나가는 그죠? 구질에서도 좀 그죠? 있고. 구질도 똑바로가 스트레이트고 네. 이 스트레이트라는 거는 휘지 않은 직선을 가지고 스트레이트라고 네, 하는데요. 아마추어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이트에다가 뒤에다가 라인을 하나 붙여가지고 아,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죠? 사실 이 스트레이트 네. 라인을 맞춰내기 위해서 샬로잉을 하고 클럽 헤드가 정상 방향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네. 임팩트 구간에서 나오는 걸까요? 임팩하고 굉장히 연관이 아, 깊죠. 이게 네. 스트레이트 라인인지 아닌지 하고는 자,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머신에서 재보면 이 정도 나와요. 보통 볼에서 좌측으로 이제 제가 보면 좌측이죠. 여러분 보면 우측이겠고요. 볼을 지난 지점, 볼을 지나서 약 60cm. 저희는 골프가 미국에서 왔다 보니까 투피트거든요. 투핏이 이거 발 두 개잖아요. 발 두 개. 네. 딱 끝이네 여기 그죠? 아, 자, 이쪽 지점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를 본 지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60cm 정도 지난 지점이 바로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 이제 뭘 하는 지점이냐 하면 볼을 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 스윙 이쪽이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다운 스윙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앞당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처음에 이제 듣게 되는 말이라든지 본인이 시도를 하기를 뭘 많이 시도하냐면 손목을 이렇게 꺾어요. 네. 손목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볼을 친단 말이에요. 안 풀고 풀지 않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볼을 치면 칠 수는 있어요. 핸드 퍼스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발사각이 대체적으로 너무 낮게 나오고 클럽 헤드가 릴리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클럽 헤드 스피드 손해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볼을 어느 정도 띄워가지고 백스핀도 걸어야 되는데 그것 좀 어렵겠죠. 네.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와서 치니까 이게 낮게 가. 그러면 이제 이걸 풀면 되겠죠, 그죠? 네. 또 풀어요 또 손목을 풀면 또 이렇게 돼버려요. 약간은 좀 걷어 올리는, 퍼 올리는 느낌이 그렇죠. 나는데요.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도 정도 나왔어요. 앞당을 네. 치려니까 손목을 못 풀겠고 손목을 풀자니 스쿠핑이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실 때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손목을 만약에 내가 접으면 언제 접고 언제 풀어야 되느냐. 언제 푸는 거는 뭐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이게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임팩을 할 때 사실은 이 볼 가까이 한번 보시면은요. 임팩을 볼을 딱 치면 여기 맞잖아요. 맞으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헤드를 놔요. 그런데 볼의 땅은 앞쪽이네요. 예, 굉장히 왼쪽이죠. 근데 네. 땅은 여기부터 치잖아요. 땅은 여기부터 치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가다가 여기가 땅이 걸린 거거든요. 네. 이거 실제로는 여기를 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쭉 내려가다가 이만큼 이제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를 치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치느냐 하면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런 느낌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왼쪽 라인 있죠. 왼쪽에 지금 노란색 스틱 라인 있죠. 그리로 그냥 돌아서서 일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자를. 자, 보세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저기서 일자예요. 저 보면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죠. 이렇게 일자. 자, 다시 여기 일자. 자, 이걸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요거 이제 아까 리허설 할 때 해보니까 PD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손목이 먼저 풀리고 나서 몸을 돌리는 그렇죠. 걸 얘기하시는 일자를 건가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손목을 정말 있는 힘껏 마음대로 푸세요. 마음대로 푸셔서 볼을 치는데 어디다가 푸냐 하면 볼에다가 푸는 게 아니라 이건 볼에다가 풀었죠. 이걸 여기다가 푸는 거예요. 아, 스트레이트 라인이에요? 스트레이트 라인에다가 네. 손목을 접었다가 마음대로 푸세요. 근데 어디다가 스트레이트 라인에다가 푸는 거예요. 꺾었다가 확 풉니다. 스윙을 하면요, 어떤 분이라도 스트레이트 라인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스쿠핑을 심하게 하시는 분도 여기 스트레이트 라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 스트레이트 라인이 나온 거죠. 스트레이트 라인을 볼에 주는 분도 스트레이트 라인이 나온 거고, 네. 프로 선수들 스트레이트 라인을 여기다 줬어요. 그것도 스트레이트 라인이 나온 거예요. 스트레이트 라인은 어디에 주든지 간에 일단 스트레이트 라인은 누구든지 있어요. 클럽 헤드가 손보다 먼 지점으로 갔다가 손을 지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지나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스트레이트 라인이 어느 순간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이트 라인을 어디에 잡냐 하면은 왼쪽에 약 60cm 지점에다가 잡는 거예요. 아. 자, 턴을 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보통 덮는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이 덮어요. 이거 덮으니까 여름에 덮으면 또 땀띠 난다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병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땀띠 나면 간지러워요. 아웃인 궤도로 덮어치는 예, 얘기하시는 덮으면 거죠?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덮는다는 게 왜 생기냐 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어깨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어깨 임팩을 하죠. 이렇게 해요. 이거 덮는 것 같이 안 보이세요? 이거 완전히 덮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문 용어에 또 그것도 있어요. 커버링 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볼을 커버하는 거예요. 볼을 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수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어. 그런데 왜 아마추어 분들이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면 덮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샬로잉이 돼서 클럽 헤더가 내 뒤쪽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샬로잉이 안 되고 헤더가 앞쪽으로 오니까 조금만 돌아버리면 헤더가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돌질 못하는 거예요. 돌았다 하면 좌측인 거예요. 그러니까 샬로잉이 있어야지만 내가 턴을 하면서 이쪽에 스트레이트 라인을 주는데 큰 무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열린다고 해서 진짜 웬만큼 많이 열리지 않고서는 열려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잘 생기지 않아요. 로레 맥길로이 선수가 약 한 23, 4도 정도 열려 있으니까 23, 4도면 굉장히 많이 열린 거예요. 이만큼 열린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는 지금 몸 얘기하시는 예, 거죠? 상체가 완전 좌측을 보고 있는 네. 거거든요. 거의 완전히 좌측을 보고 임팩을 할 수 있으면 좌측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장점이지 거의 단점은 아니에요. 단 조건은 클럽 헤드가 정상으로 이 클럽 헤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요. 클럽 헤드를 앞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죠. 돌면 볼이 좌측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좌측으로 가니까 열어가지고 이제 슬라이스를 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시겠죠.